서부 컨퍼런스 1위의 위험을 과시하며 파이널에 안착한 덴버 너게츠, 그리고 강호들을 격파하며 8번 시드의 기적을 만든 마이애미 히트. 걸어온 길은 다소 달랐지만 가장 높은 곳에서 두 팀이 만났습니다. 모든 전문가들의 예상이 덴버의 압도적 우위를 가리키는 상황. 과연 니콜라 요키치가 이끄는 덴버는 무난하게 우승을 거머쥐게 될까요? 어느 쪽이 이겨도 낭만이 충족되는 두 팀의 파이널 1차전이 시작되었습니다. 단단한 체구를 활용한 자말 머레이의 드라이빙 레이업과 지미 버틀러의 풀업 점퍼가 교차되며 출발한 경기. 예상대로 마이애미는 요키치를 견제하며 고든의 야투를 유도했고, 덴버가 요키치와 고든의 하이로우 게임으로 앞서 나가자 마이애미 또한 지미 버틀러의 3점과 아데바요의 훅샷으로 화력 대결에서 밀리지 않는 듯 했죠. 그러나 덴버는 요키치가 공격 시도를 자제했음에도 에런 고든이 계속 선보인 의외의 득점력과 지미 버틀러를 향한 완벽한 수비를 통해 주도권을 잡습니다. 아무리 마이애미가 고든에 대한 견제를 적게 했다 해도 그의 끊임없는 야투 성공은 마이애미가 예상한 것 이상이었습니다. 원정팀이 케일런 마틴의 존재감 부족 및 선수들의 외곽 난조로 득점 정립에 어려움을 겪는 사이, 덴버는 요키치와 머레이가 합작한 커딩 덩크는 물론 상대의 스몰 라인업을 박살낸 고든의 12득점 퍼포먼스를 앞세워 점점 격차를 벌려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나마 마이애미의 몇 안되는 희망적인 부분은 아데바요가 1쿼터에 보여준 득점력이긴 했으나 마이애미의 스몰볼은 고든과 매치업될 수비수를 만들지 못했고, 덴버는 상대의 약점을 파고들 줄 아는 팀이었죠. 덴버가 마이애미의 고든 버리기를 역이용하는 동안 버틀러마저 이렇다 할 모습을 보이지 못하며 팀의 해결사가 돼주지 못했고, 딱히 공격에 나서지 않던 요키치가 막판에서야 야투를 넣으며 덴버는 1쿼터를 9점차 리드로 마칩니다. 홈팀이 선수들의 고른 득점으로 앞선 반면 마이애미의 1쿼터 흐름은 매우 좋지 않았고, 원정팀이 3점을 넣어줘야 할 선수들의 지원 부족에 시달리는 사이 상대와의 에너지 레벨에서도 앞서 나간 덴버는 니콜라 요키치가 없는 구간에서의 경기력 또한 훌륭했습니다. 골밑 득점에 주력하던 머레이는 멋진 스텝백 3점을 터뜨렸고, 덴버의 듀란트, 마이클 포터 주니어는 코너 3점에 이어 풋백 덩크까지 추가하며 홈팬들을 열광에 빠뜨립니다. 이대로 계속 밀릴 수 없는 마이애미는 1쿼터에 이어 아데바요가 2쿼터에서도 힘을 내며 한때 8점 차로 따라붙는가 했지만 마이클 말론 감독은 빠른 타이밍에 타임아웃을 걸었고, 이후 덴버는 포터 주니어의 드라이빙 덩크와 머레이의 풀업 점퍼 등 요키치가 아닌 선수들의 활약을 앞세웁니다. 야투를 좀처럼 던지지 않던 요키치는 패스에만 주력했고, 그의 환상적인 코트 비전은 동료들의 손쉬운 득점으로 이어졌죠. 요키치가 나서지 않아도 이기는 그림은 덴버에겐 최상이었습니다. 아데바요가 벤치로 들어간 마이애미의 공격은 더욱 답답해졌고, 요키치가 간만에 야투를 넣은 덴버는 10점 차 이상으로 달아났죠. 사실상의 감독 역할을 수행하며 팀을 이끄는 요키치, 마이애미로서는 팀을 지탱하던 언드래프티들의 활약이 아쉬웠고, 반면 요키치는 너무나 손쉽게 어시스트 정립을 해갑니다. 골밑에 패스를 찔러주는 모습은 포인트 가드의 플레이 그 자체였죠. 또한 자말 머레이는 전반에만 무려 18점을 쓸어 담으며 요키치가 득점에서 해줘야 한다는 부담을 없애주었고, 두 팀 에이스의 퍼포먼스가 엇갈리는 사이 전반전 요키치의 기록은 10득점 10어시였습니다. 이게 센터인지 포인트 가드인지 알 수 없는 스탯이네요. 마이애미는 요키치에게서 파생되는 공격을 제어하지 못했고, 그렇게 2쿼터는 덴버의 17점 우세로 마무리됩니다. 너무나 차이나는 두 팀의 전반전 야투율. 추격이 필요했던 마이애미는 아데바요가 고군분투하며 힘겹게나마 따라가는 듯 보였지만, 아데바요만 득점하는 양상은 그들이 원한 게 아니었죠. 쫓기나 했던 덴버는 머레이의 엔드원 플레이가 나오며 어렵게 이어가던 상대의 추격 의지를 한 차례 꺾어버렸고, 버틀러의 존재감이 전혀 보이지 않는 동안 요키치와 머레이의 콤비 플레이는 너무나 위력적이었습니다. 요키치와의 핸드오프를 활용한 머레이를 막기란 역부족이었고, 에런 고든은 자주 보기 힘든 3점 블록을 펼치며 상대를 질리게 만들었죠. 이 무렵 마이애미는 아데바요 원맨팀이 되었습니다. 스포엘스트라 감독마저 체급 차이를 실감해야 했고, 간헐적으로만 공격을 시도하던 니콜라 요키치는 머레이와의 투맨 게임을 3점 슛으로 마무리합니다.
잠시 잊고 있었지만 마음먹은 요키치에게 2, 30점은 우스운 일이었죠. 타임 도중 강아지가 요키치보다 멋진 360도 덩크를 터뜨린 가운데 지미 버틀러의 무기력함은 해결되지 않았고 아데바요의 꾸준한 득점은 분위기를 바꿀 정도는 아니었습니다. 외곽 지원이 필요한 쪽은 끌려다니던 마이애미였으나 오히려 선수들의 3점이 터진 팀은 덴버 너게츠였고 벤치에서 나온 브루스 브라운은 연속 득점을 올리며 그나마 그들의 약점이라고 불리는 벤치 생산력을 상쇄시켰죠. 브라운이 3쿼터 막판 7득점을 몰아치면서 덴버의 리드폭은 순식간에 24점까지 벌어졌고 이렇게 파이널 1차전은 홈팀의 손쉬운 승리로 끝나는 듯 보였습니다. 하지만 마이애미는 이런 고난을 수없이 겪어왔던 팀, 카일 라우리의 3점으로 빠르게 응수한 마이애미는 4쿼터가 되자 무기력하던 경기력에서 벗어나기 시작합니다. 넉넉한 격차에 방심이라도 했는지 덴버의 야투가 연이어 침묵하는 동안 마이애미는 야금야금 간격을 좁혀나갔고 특히 요키치의 드랍백 수비를 공략하고 있는 점은 매우 고무적이었죠. 아직 남은 시간을 감안하면 마이애미도 해볼 수 있는 시점. 코트 분위기가 묘하게 흐르자 말론 감독은 타임을 신청했지만 덴버는 상대가 가동한 지역 방어를 뚫지 못했고 카일 라우리의 백투백 3점으로 마이애미는 10점 차 승부를 만듭니다. 어쩌면 덴버에게 찾아온 최대 위기 상황. 하지만 요키치는 침착함을 유지했습니다. 그는 자신에게 집중된 수비를 이용하며 또 한 번의 멋진 패스를 연결했고 한 차례 위기를 벗어나게 해준 그는 자유투를 얻어내며 그리 어렵지 않게 팀의 리드를 벌립니다. 간신히 가져온 흐름을 내준 마이애미의 공격은 조급해 보였고 그들의 연속 턴오버는 꽤나 뼈아픈 장면이었죠. 결과적으로 덴버는 15점 이상의 리드폭을 지켜냈고 그 중심에는 역시 니콜라 요키치가 있었습니다. 물론 요키치가 쉬는 구간을 파고든 마이애미는 눈물겨운 추격전을 멈추지 않았고 그들의 마지막 반격은 끝나지 않았습니다. 부진에 시달리던 버틀러는 러닝 덩크를 꽂아 넣었고 어쩌면 마이애미는 최후가 될지 모를 추격을 시작했죠. 덴버의 타임 이후 공격이 무위에 그친 사이 10점 차로 쫓아간 마이애미 히트. 그러나 니콜라 요키치에게 자비는 없었습니다. 요키치는 자신의 전매 특허인 골밑에서의 플로터는 물론 턴어라운드 점퍼를 추가하며 상대의 희망을 제거했고 마이애미는 벤치에서 나온 하이스미스가 깜짝 활약을 펼치며 한때 9점 차로 따라붙긴 했으나 거기까지가 한계였습니다. 덴버는 고비 때마다 상대의 턴오버를 놓치지 않았고 그렇게 안 터지던 마이애미의 3점 생산력은 너무 뒤늦게 살아나고 말았죠. 더 이상 남은 시간이 의미 없다고 판단한 마이애미는 승패를 받아들인 채 주전들을 불러들입니다. 7자전 혈투의 여파는 예상대로 컸습니다. 아데바요를 제외하면 마이애미에서 눈에 띄는 활약은 없었고 요키치의 27득점 14어시스트 퍼포먼스를 앞세운 덴버는 1차전을 따냅니다. 경기장에 온 샤킬 오닐과는 다른 느낌으로 코트를 지배한 요키치. 그는 딱히 힘들이지 않고도 경기를 주도했고 1차전만 놓고 보면 두 팀의 체급 차이는 확연해 보였죠. 이런 경기력을 유지할 수 있다면 전문가들의 예상대로 덴버의 우승 가능성은 높아 보입니다. 과연 2차전 또한 오늘 같은 흐름이 이어지게 될까요?